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간호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뉴질랜드에서 간호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캡 코스 그리고 학교 졸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캡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5년 이내에 2년 이상 있어야 하고 IELTS는 각 밴드별로 최소 7점이나 OET 350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싱 카운슬에 등록하고 필요서를 보내서 확인받은 후 캡 코스를 수강하면 간호사 면허증이 나오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경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관련 학교를 나오거나 경력이 있으면 학점 인정을 한 학기 정도는 해주니까 좀 좋은 것 같고요. 영어는 IELTS 최소 6.5에서 7.5 요구하고 있는데 폴리텍이나 윤텍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이외에 OET나 토플, 캠브리지 영어도 인정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질랜드에는 뉴질랜드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라고 영어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레벨 1에서 5까지 있는데 레벨 5를 수강하고 졸업을 하면 IELTS 6.5랑 동등하게 쳐줘서 IELTS 없이도 본과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입학 조건은 레벨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IELTS 6점이 있어야 레벨 5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적이나 배운 과목에 따라 파운데이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총 3년 과정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론은 줄고 실습이 좀 늘어납니다. 1학년 땐 정말 많은 과목을 배우는데 기본 간호부터 생물, 약물, 뉴질랜드 역사 등등 배우고 실습은 대부분 교내 실습실이나 과학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여기는 성인간호, 노인간호, 정신간호 이렇게 과목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진 않고 그냥 크고 흔한 질병 위주로 수업을 하면서 병태생리, 약물, 약이 어떻게 몸에 작용하는지 케어 플랜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실습을 이제 제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학 후 첫 2-3주 동안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이랑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하고 그 후로는 반이 나뉘어서 한 반은 실습, 다른 반은 수업을 또 하게 됩니다. 실습은 교내에서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실습지로 나가서 하게 되고요. 3학기 때는 4주씩 2번 나가고 4학기 때는 7주씩 1번을 나가게 됩니다. 두 번을 나가기 때문에 병동을 로테이션 하는 건 아니고 한 병동에서 계속 실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실로 정해지면 7주 실습은 수술실에서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 올라오면 이제 대부분을 실습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업도 하기는 해요. 근데 똑같이 병태생리, 약물, 케어 플랜 등을 좀 배우는데 조금 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학기 들어와서는 모성, 아동, 가족 간호나 지역 간호에 대해서 배우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수업은 거의 없고 과제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더라고요. 5학기 실습은 4주씩 2번, 6학기 때는 9주씩 실습을 3번 하게 됩니다. 과제는 학년마다 비슷한데 에세이를 쓰거나 객관식, 주관식, 발표가 있고 실습 때도 에세이나 발표로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뉴질랜드 학비는 1년 단위로 보통 지불하는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3,000불에서 35,000불 정도 학비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도메스틱은 7,200불에서 7,800불 정도 됩니다. 학비 차이는 폴리텍이나 유니에 따라서 다른데 유니가 보통 폴리텍보다 10,000불 정도 비싸요. 거기에 학생보험이나 책, 유니폼 비용까지 다 합하면 좀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유학생분들은 폴리텍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학비도 학비지만 폴리텍을 졸업하든지 유니를 졸업하든지 간호사가 되면 다 똑같기 때문이죠. 그럼 한국 간호학과와 뉴질랜드 간호학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수업 분위기의 차이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방형으로 지식 주입식 교육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소통형으로 하는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면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만약 교수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들은 모른다고 사과도 하면서 수업 후 직접 답을 찾아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학과 사이트에 올려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수업 방식이 굉장히 낯설고 적응이 안 됐어요. 나는 수업을 듣고 싶은데 질문으로 인해서 수업이 자꾸 끊기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수업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수업이 PPT와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소규모로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학년 학기마다 실습 때문에 수업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했을 때만 해도 PPT는 좀 가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 위주로 수업을 했었고요. 매 학기마다 책을 사야 했는데 책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책을 무조건 전부 끝내고 책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교수님들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책으로는 수업을 안 하고 셀프 스터디나 과제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책은 대부분 중고로 구매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니까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은 실습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실습지는 학교에서 정해줬어요. 지역 내에 있는 병원에도 갔었는데 지역 밖에 있는 병원에 만약 실습을 가게 되면 학교에서 숙소를 제공해줘서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실습은 2주씩 했었는데 아동, 성인, 모성, 정신, 지역사회 간호 등을 돌아가면서 했고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발만 담근 느낌이랄까? 여튼 그렇게 정말 바쁘게 실습을 보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본인이 원하는 파트로 실습지를 선택할 수 있고 한 곳에서만 오래 실습을 하게 됩니다. 간혹 실습지가 거주지에서 멀 경우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비용은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실습 전에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우잖아요. IV나 서브큐, IM, 약물 준비, 드레싱, 수액 준비 등등. 한국 학교에서는 학교 실습 시간에 서로 주사도 놓고 드레싱도 하고 직접 친구들한테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친구들한테는 안 하고 환자 모형 있잖아요. 그걸로 시뮬레이션만 하고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특히 IV는 실습 가서 연습 없이 바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실습의 장점은 부담은 좀 되지만 프리셉터 감독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다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실습 끝나는 시간만을 사실 기다렸었는데 여기서는 주사, 약 준비, 드레싱, 바이탈 사인, 기록, 인계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만 실습 끝나면 정말 피곤합니다.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를 쓰죠. 케이스 스터디 해가지고 간호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까지 하고 표지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목차까지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대부분 에세이를 쓰는 걸로 다 하고 케이스 스터디도 가끔 있습니다. 간호사정해야 되고 진단, 계획, 중재, 평가까지 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리스트를 주제에 맞게 선정해서 쓰면 됩니다. 에세이 주제는 학년 학기마다 다 달라지는데 문화 관련 주제도 있고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환자 활력 징후를 4시간마다 체크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왜 활력 징후를 4시간마다 체크해야 하는지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배운 강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출처는 무조건 밝혀야 하고 원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며 문장을 바꿔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간호학과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뉴질랜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자면 지금 간호사시고 경력이 있으시면서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영어 공부해서 캡 코스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호학과 입학 예정이거나 간호학생이신데 해외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부모님과 상의 후 일찍 해외에 가셔서 간호학과로 입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해외 간호학과는 3년인데 한국은 4년에 경력 2년이 필요하면 사실상 6년이 걸리는데 한국에서 다시 간호사를 하지 않거나 계속 해외에서 생활을 할 거다 하시면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시간은 확실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휴학하고 다시 해외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간호사를 하고 싶다. 캡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셔야 해요.
늦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늦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입학해서 관어 공부하고 계시고 키위 중에서도 40대인 학생도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신없이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